로마의 역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왕정으로 알려진 도시국가 시대나 공화정 초기의 역사는 독창적이고 고유한 로마의 역사라기보다는 이탈리아 최초의 문명 세력인 에트루리아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로마에 가려져 주목을 받지 못한 에트루리아 도시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이들이 남긴 문자 그리고 유적과 유물을 통해 에트루리아 문명과 고대 로마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에트루리아는 기원전 10세기경부터 기원전 2세기경까지 약 800년 동안 이탈리아 반도 북부와 티레니아의 일부를 지배했던 민족으로 여러 도시국가들 건설하여 연맹체제로 운영되다 로마가 중심이 된 라틴 연맹과의 경쟁에 밀려 로마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화려한 로마 역사에 밀려 알려진 것보다 숨겨진 것이 많습니다. 베일에 쌓인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 알파벳을 차용한 에트루리아 문자로 기록된 비문이 약 13,000여 개 존재하지만 그들의 언어가 멸종되었기 때문에 해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몇몇 비문에서는 페니키아어, 그리스어의 기원을 둔 차용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에트루리아 문자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기원전 700년대로 후대에 로마인들이 정제된 에트루리아 알파벳을 차용하여 라틴 문자로 계승하였기 때문에 라틴어를 배운 사람이면 대충 읽는 것은 가능하며 로마인에게 전승된 단어 중 몇 개는 현재까지 살아남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혈통과 관련된 단어인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부인, 남편, 아들, 딸, 손자와 같은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명칭의 기원은 에트루리아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를 로마인들이 계승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트루리아 문명 세력은 후대에 이어지는 로마와 유럽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유럽사의 정통으로 보는 사관에 밀려 외면받아 왔으며 고고학이 주류 학문으로 등장한 현재까지도 그리스 문화의 아류점으로 인식하는 학자들이 많다는 점도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에트루리아 문명 세력은 자신들을 라스나라고 불렀으며 그리스인들은 티레니아, 로마인들은 에트루스키 또는 투스키라고 불렀는데 이들의 주력 본거지를 에트루리아 또는 투스키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에트루리아라는 고고학 이름이 붙여졌으며 오늘날 투스칸이라는 지명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트루리아인에 대한 최초의 문헌적 기록은 기원전 8세기경 그리스 시인 헤시오도스가 이들을 티레니아인으로 표현했으며 기원전 7세기경 디오니소스는 호메로스의 기록을 인용해 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티레니아인을 바다민족인 테레시로 해석하기도 하며 일부는 페니키아 도시인 티레와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아나톨리아 서부 해안에 살았던 리디아인이 가뭄을 피해 이탈리아로 이주해간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는데 후기 청동기 시대의 몰락 원인으로 아나톨리아 대기근을 지목하여 이후 연쇄적인 인구 이동이 있었다는 현대학자들의 가설도 여기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년 후 로마에서 역사를 가리키던 그리스 출신의 디오니시오스는 그에 져서 로마사에서 헤로도투스의 아나톨리아 기원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에트루리아인은 이탈리아 본토 원주민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고대로부터 벌어진 논쟁이 현대에 들어 다시 쟁점으로 등장한 것이죠. 에트루리아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밑바탕에는 기원전 만년경 이주해온 코카소스 수렵 채집인과 기원전 6000년경 아나톨리아에서 이주해온 신석기 농부들로 구성된 빌라노바 문화가 깔려있음은 대체로 유물과 유적 그리고 유전학 연구로도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습니다. 빌라노바 문화는 이탈리아 중북부를 중심으로 확립된 후기 청동기 시대와 초기 찰기 시대를 잇고 있는 원주민 집단의 언필드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에트루리아 문명이 근동이나 그리스 문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문화적 특징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9세기경 에트루리아 지방의 문명의 시발점이 되는 도시들이 건설되기 시작하며 이들에 의해 기록된 문자가 아나톨리아 북서부 해안가에서 발견된 렘노스 비명과 언어적 기원이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으로써 헤로도투스가 주장했던 아나톨리아 기원설이 다시 점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에트루리아어는
수메르어나 엘라머, 하티어와 같은 고리버로 인도 유로버에 기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며, 원주민이 중심이 된 빌라노바 기저문화에 새로운 인구 집단이 유입되어 지배층을 형성해 도시를 건설하고 문자를 차용해 기록에 남겼다는 가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는 기원전 12세기부터 시작된 후기 청동기 시대의 몰락이란 대변혁기에 고대 중동과 에게해 문명 세력의 몰락과 함께 바다민족과 같은 해양 세력이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대대적인 이동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밝혀지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바다민족 중 일본은 티레니아의 주변에 여러 섬과 이탈리아 반도 해안가에 정착했다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기원전 10세기경부터는 페니키아 상인들이 갤리선을 타고 지중해를 활보하며 건설한 해상 네트워크의 일부였다는 증거인 거래용 토큰이 티레니아해에 인접한 해안 도시들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시돈, 티레 등 페니키아 본진을 구성하는 도시들이 아시리아의 약진으로 지중해에 대한 해상 지배력이 약화되자 기원전 6세기부터 그리스인들이 에게해와 이오니아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의 식민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에트루리아 문명에는 복잡한 문화적 교집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해독된 기록에 따르면 에트루리아 문명을 대표하는 몇몇 도시들은 기원전 10세기부터 통치자가 존재했으며, 기원전 8세기경 이들을 대표하는 12개의 도시들이 연명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증거가 확인되었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로마는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트루리아는 12개 도시들이 연명체제를 이룬 시기에 확장을 시작하여 약 200년간 전성기를 누리는데, 이탈리아 반도 최대 평야지역인 포강유역과 남쪽의 라티움, 카파니아 지역, 그리고 도서지역인 코르시카 섬까지 지배력을 행사했으며, 이때 로마 또한 그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이죠. 당시 에트루리아는 본토와 엘바섬에서 생산된 철과 구리를 주력 품목으로 페니키아 도시인 카르타고와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티레니아 해협을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인 메시나 해협을 장악하고 세력을 확장하면서 캄파니아 지역을 잃게 되며, 카르타고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해상 네트워크의 중심 거점인 시칠리아와 사르디니아를 지키기 위해 약 200년 동안 그리스와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자 자연스레 전장의 중심이 시칠리아로 옮겨가게 되며, 에트루리아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원전 4세기경 에트루리아는 북쪽에서 침입해온 켈트족에게 도시가 약탈당하고 포강 유역까지 빼앗기자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라틴 연맹을 통해 강성해진 로마가 라티움을 장악하고 이탈리아 통일전쟁에 나서게 되면서 결국 로마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는 에트루리아 연맹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에트루리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연맹을 구성하는 일부 도시국가들이 기원전 6세기경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통치체제가 바뀐 것으로 판단하는데, 도시국가 로마가 공화정으로 전환했다고 알려진 기원전 509년보다는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 에트루리아 알파벳으로 기록된 비문에는 로마 공화정을 대표하는 통치계급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직책의 명칭과 권한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현대인 누구도 해독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에트루리아인은 로마를 이민족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연맹도시 중 하나로 여겼다는데, 실제로 많은 수의 로마 시민이 에트루리아인이었으며 로마의 귀족 가문 상당수는 에트루리아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비문과 함께 발견된 대부분의 무덤은 화려한 석관을 포함하여 가구와 사치품 등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귀족들의 무덤으로 밝혀졌는데, 해독된 비문에는 로마식 명명법으로 알려진 이름과 성시체계 그리고 가족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또한 에트루리아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무덤의 석관 뚜껑에는 부부의 다정한 모습이 조각된 장식물이 있으며, 벽화에는 부부가 즐겁게 뛰놀던 모습을 그려놓았는데, 학자들은 남녀가 평등한 관계이자 일부 일처제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로마의 대표적인 복식이자 귀족들이 착용한 토가 의상의 기원도 에트루리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트루리아의 신전 문화는 세 계층의 신들이 존재하는데, 첫째는 토착 원주민에서 기원한 신들이며, 두 번째는 인도 유럽어 화자들에 나타나는 천신 개념의 주요 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 판테온의 신들이 등장하여 로마 신화의 역사적 배경이 에트루리아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존하지는 않지만 에트루리아 종교의 신전 문화 그리고 점을 치는 방법을 집대성한 에트루리아 디스플리너라는 경전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막시무스나 키케레의 기록에서 증명되었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자 파괴되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의 의지를 묻기 위한 전복술이 유행했는데 복사를 담당하는 사제는 희생제물로 바쳐진 양의 간에 나타난 굴곡을 통해 점을 쳤는데 이를 증명하는 청정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복사 행위는 그리스에서는 전혀 행해지지 않았던 메소포타미아나 페니키아의 유산입니다. 건축물에서도 에트루리아인은 미케네에서 사용된 자연석이 아닌 중동 문명에서 널리 사용된 벽돌을 이용하여 아치형 지붕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건축 방식을 로마인들이 따라하면서 이탈리식 건축 양식으로 발전한 것이며 이는 아나톨리아의 리키아식 건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트루리아 문명 세력이 남긴 문화적 유산의 많은 부분을 로마가 계승 발전시켰지만 로마라는 화려한 역사의 빛에 가려졌으며 제정 로마가 시작되자 의도적으로 남겨진 기록들을 삭제하고 역사가들에 의해 폄하된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고학과 유전학 연구 또한 에트루리아인의 기원을 밝히는 데는 상당히 소극적인 데다 역사적으로 로마와 중첩된 부분 중 많은 부분이 로마의 역사로 포장된 것이기 때문에 에트루리아 문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